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일명 꼬부랑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의 일종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오랜 세월에 이렇게 걸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디스크나 척추뼈나 이런 것들이 닳고 얇아지고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관 뒤쪽에 있는 인대들이 우리 황색 인대라고 하죠.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겹쳐져서 앞에 있는 신경관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전에 젊은 사람들은 보통 디스크병으로 많이 앓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협착이란 말은 좁을 협, 좁을 착,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관도 좁아지고 우리 옆으로 가는 가지신경, 추간공도 좁아지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크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팔다리가 저리게 되고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죠.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서 나이가 30대, 40대 되면은 이렇게 우리 다리가 양다리가 절어서 못 걷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고 척추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에 발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팔다리가 저리다고 우리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걸을 때, 보행할 때도 보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오래 못 걸으시죠. 그래서 걷다가 쉬면 이제 다리가 저린 게 좀 풀립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면 편하다고 하십니다. 편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이게 척추관 협착증을 점점 악화돼서 척추관을 더 누르게 됩니다. 등산을 하시면 편하다고 하십니다. 등산을 하시게 되면 같은 원리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일상생활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등산도 못 하시고 보행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이 세세하게 문진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러면 걸을 때 얼마나 힘든지, 오래 못 걷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물어서 진단을 해보고요. 이게 진짜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니면 혈관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지 아니면 말초신경병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사들이 문진을 해보고 그에 맞는 검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의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병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바로 수술을 가는 것보다 간단한 비수술로 낫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절개를 하지 않고 전신 마취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서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적절히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에는 첫 번째 우리 쉽게 시행하는 C암과 CT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병변에 맞는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약물을 사용해서 거기를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신경이 염증도 조금씩 가라앉히고 공간도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증상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성형술입니다. 우리 경추나 요추에다가 조그마한 카테터 관을 넣어서 안에 신경관 쪽으로 이렇게 약물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고 일부분은 이렇게 신경관 압박을 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수술은 비수술이 효과가 없을 때 하는 거가 좋습니다. 보통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아주 심한 통증, 극심통이라 하죠. 그런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뭐 항문이나 방광, 이쪽에 이제 마비가 오거나, 그리고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정상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가 있고요. 내시경으로 좁은 신경관을 확장함으로써 저희가 간단하게, 입원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뭐 한 3일 이내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부위가 여러 분절인 경우에는 현미경을 의해서 저희가 뭐 2분절, 3분절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원 기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졌을 때, 특히 뭐 할머니들 이제 꼬부랑병이라고 그러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척추가 점점 앞으로 구부러져서 도저히 펼 수가 없을 때, 스스로 펴서 보행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쪽을 유압술을 이용해서 척추를 이렇게 바로잡게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척추에 유압술, 인공뼈를 넣어서 우리가 척추를 바로 세우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술적 치료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기, 보행, 등산 같은 것을 틈틈이 해주시는 거와, 그리고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오래오래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운동 중에서도 수영이나 여러 가지 뭐 조깅 같은 것들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외래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한 번에 낫게 해주세요. 간단한 치료로 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병의 상태가 매우 악화돼 가지고 더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또 다른 병원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또 다른 치료 받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여러 병원 가셔다가 다시 우리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점점 더 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병원을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치료를 하시다가 악화되는 경우를 만들지 마시고 병원 한 군데를 정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